네. 제가 마지막 시간인 위험한 유혹 6 컬러를 담당을 하게 됐고요. 지금 마지막 시간인 만큼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도 대기를 하는 동안 이 계속해서 앉아서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좀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좀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우리 앞전에 강사님들이 하셨던 미연 강사님, 김혜진 강사님, 보배 강사님의 중요한 요약 부분이 좀 중복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네, 그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나오겠죠.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장대를 보시게 되면 기초는 뉴스킨 제품이 좋아서 바꾸시는 분들 많으신데 색조는 아직까지도 나는 샤땡이 좋아, S땡이 좋아, 랑땡이 좋아 해서 절대로 안 바꾸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으세요. 사실 저의 전직도 백화점 1 층에 있는 랑콤과 키엘과 예 마지막에는 비오템 매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저도 처음에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에는 가장 마지막에 바꾼 게 색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나면 아마 '색조를 바로 바꾸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초는 우리가 어떤 세트를 사용을 하겠죠.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그렇게 하면 이제 기초는 대략적으로 심플하게 써도 한 4 가지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색조를 내가 사용하는 게 몇 가지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세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자 못해도 눈썹 그리는 거, 섀도우, 마스카라, 라이너 뭐 많이 하신 분들은 볼터치까지 그리고 뭐 립스틱 1개 가지고 있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예 색깔별로 깔별로 브랜드별로 그다음에 뭐 광택이 나고 안 나고 그래서 적어도 여자분이라고 하면 색조가 한 10 가지 정도는 최소한 10 가지인 거 립스틱만 한 10 가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도 중요하지만 색조를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유해 물질이 쌓일 확률이 막 그렇죠. 색조로부터 쌓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인들이 색조를 사용하는 것 아직까지도 뭐 바꾸시지 않으신 분도 많으시지만 요즘은 정보력이 굉장히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색조 위험한 점 그리고 어떤 뭐 속눈썹을 붙였을 때 어떤 뭐 본드 그런 부분에서는 정보력이 원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은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과연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 화장하는 좀 해서 나이대가 갈수록 볼게요. 낮아지면서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 절반 가까이가 색조 화장품을 사용해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화장을 하면서 이 피부 질환과 같은 부작용도 늘고 있습니다.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뭘까요, 얘? 마스카라. 그렇죠, 마스카라. 그렇죠. 뭐를 해주는? 눈썹을 그려주는? 얼굴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눈썹을 그린 다음 속눈썹까지 올립니다. 볼터치의 립스틱, 포인트, 펄까지 초등학생들이 능숙하게 색조 화장법을 설명합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런 동영상만 10만 건 넘게 나옵니다. 보통 애들이 기본으로 틴트는 일단 하고 다니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이 메이크업까지 이제 다 하죠. 저희 반 여자애들이 14명인데 한 10명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절반 이상이 손을 듭니다. 한 시민단체 조사 결과 초등학생 여자 어린이의 42.7%가 색조 화장을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평소 가지고 다니는 화장품 가방을 보여줍니다. 파우더와 틴트, 아이섀도우와 컨실러 등 웬만한 화장품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 성인용 화장품들입니다. 문제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성인 색조 화장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피부 질환을 비롯해 각종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많이 바르고 덧칠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뭐
보존제나 그리고 향료나 염료 같이 그런 자극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그런 자극 성분에 노출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오래 지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전국 청소년들을 상대로 올바른 화장품 사용법을 교육하는 데 이어 오는 9월부터는 화장품에 어린이 제품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뉴스에서까지도 화장품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방송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화장을 하면 엄마 나도 할래요. 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화장을 하는 걸 먼저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을 하지 말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건강하고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10 대들이 화장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여러 가지 성조숙증이라든가 아까 그 김혜진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여성성 암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공포심을 자극한다기보다는 정보를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10 대들 이하가 만약에 메이크업 제품이나 색조를 사용했을 때는 아까 그 의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중금속 성분들이 흡수가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도 성인들도 흡수가 되는데 이런 어린애들이 사용할 때에는 피부 진피층이나 피부 두피라든가 이런 게 덜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흡수율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얇고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중금속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인들도 위험한데 훨씬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르지 말라는 것보다는 좋은 성분을 골라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런 성분들이 인체에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는 얘기는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래 성분들은 피부가 좋아지는 것과는 무관한 성분들입니다. 어떻게 이게 들어가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아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성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프로필 파라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안 쓸래." 이것보다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성분들을 사용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색소에 대해서 성분이 나와요. 황색, 적색 뭐 여러 가지 번호들로 나와 있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성분들보다 왼쪽에 있는 이 색소들은 100%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린이들도 사용할 때는 뭐 빨간색, 노란색, 화려한 색깔들을 좀 더 많이 고르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그 안에 과연 색소가 얼마만큼 첨가가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골라서 판가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화장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점 좀 어려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지금 올해 43 살이거든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화장을 해 봤자 베이비 누크 파우더 그것도 굉장히 피부에 안 좋지만 그 정도 했을 때도 "화장을 했니 어쩌니." 하면서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어린이들은 어떠냐요? 유치원생부터 해서 초등학생까지도 화장을 시작을 한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하니까 자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과연 화장품을 어린이용을 사용할까요? 아까도 방송에 이제 매체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쓰는 게 모두 다 성인용 화장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10 대들이 화장을 한다고 하면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짜 어떤 성분들과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똑똑한 어른들이 아르쳐가 아니고 가르쳐 주는 방식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사진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구두를 닦을 때 쓰는 구두약, 립스틱, 파운데이션의 모체가 모두 같은 것이라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이 공통점의 첫 번째는 이들의 주 원료는
광물류와 왁스라는 점입니다. 또 이것은 계면 활성제를 사용해서 섞어서 만든다는 것이 마찬가지인 거고, 또 다른 것은 포함되어 있는 향료나 착색제가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다 공동으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흑색이 들어가면 어떤 게 되겠죠? 마스카라 같은 게 되겠죠? 예. 근데 흑색이 되면 우리가 말하는 구두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적색이 되면 립스틱이 되겠고, 피부 색깔이 들어가면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화장품이나 일상용품을 만드는 원리가 모두 같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고, 그리고 이 원가라든가 성분이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알았어. 그런데도 일반 화장품을 사용하실 분 계신가요? 네.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과 먹는 사탕. 이 두 곳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면 아무래도 입으로 들어가는 사탕이 우리에게 더 직접적인 해를 끼치겠죠. 실제로도 사탕의 납 허용 기준은 화장품보다 200배나 더 엄격합니다. 그런데 립스틱은 화장품이지만 입으로도 들어갑니다. 이 점 때문에 미국 국립보건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립스틱의 중금속 기준이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SBS가 단독 입수한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서입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32개 제품의 립스틱과 립글로즈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해봤더니 카드뮴은 15개, 크롬은 22개, 납도 24개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화장품에서 허용되는 중금속 기준을 넘지 않아 미국에서 여전히 유통 중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립스틱에는 일반 화장품의 중금속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립스틱을 한 번 바를 때 사용되는 양을 측정해봤습니다. 휴지에 립스틱을 닦아내고 무게를 재보니 그 전보다 18mg이 더 무겁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여성이 하루 평균 24mg의 립스틱을 바르는데 이 중 일부를 먹거나 흡수해 평생 최고 3kg가량의 립스틱이 몸에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밥을 안 먹듯이 다 일부잖아요, 립스틱도. 예, 그렇게 따로 지우고 먹진 않는데요. 입술은 얼굴보다 피부층이 얇고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묻은 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립스틱을 먹고 흡수하면서 그 안에 있는 중금속까지 장기간 축적되면 발암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립스틱을 주 3회 이상 바를 경우 류마티스 위험도가 71% 높아지고 16세 이전부터 바르면 95%까지 상승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이라는 게 전신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돼서 그게 그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부위에 가서 암을 일으키게 되는 기전도 가능한 거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은 미국도 유럽연합처럼 립스틱 중금속을 규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예, 이번 미국 보건원 발표 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위해평가 시 참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검출 허용 한도 등을 추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립스틱의 중금속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실태 조사와 함께 별도의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마지막 멘트 들어보셨나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립스틱의 기준이 없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방송에 나왔던 것처럼 립스틱 성분 중에서 위험한 게 탈크와 성면 이런 성분들이 이미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립스틱에 그런 성분이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립스틱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샀을 때 우리 아침에 하면 혹시나 중간에 두세 번 수정하신 분 계신가요? 물론 만약에 지워졌을 때는 약간의 손짓으로 사용을 하시겠지만, 립스틱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지워지기 때문에 하루에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수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물질들이 더 많이 축적이 되고 더 많이 우리 몸속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아까 김혜진 사장님
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경피독이 문제가 되는데요. 경피독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간이나 여러 가지 장으로 인해서 나머지 90%는 바깥으로 배출이 되고 해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로 들어간 그런 나쁜 노폐물 같은 경우에는 배출이 되지 않고 장기에 축적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피독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문제인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쁜 거는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기초는 좋은 거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뉴스킨을 시작하시는 분들조차도 아직까지도 6컬러 제품을 바꾸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 그런 인식 자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세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많이 준비한 거는 지루한 것을 또 없애는 것도 있지만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입으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성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건축 자재로 많이 쓰이는 그 단열재거든요.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폐암, 폐증, 흉막이나 이런데 악성 종양을 유발하는 물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 물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판매 중엔 이 베이비 파우더에는 이렇게 광택을 내고 미백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talc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talc 안에 이 1군 발암 물질인 성냥이 검출돼서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썼던 누크 베이비 파우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기 엄마들은 진짜 그때 너무너무 놀랐거든요.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라요. 그렇죠. 그때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 성면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제 암을 만들거나 문제를 일으키려면 3, 40년 정도가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이 베이비 파우더를 발랐던 아이들이나 노출됐던 사람들이 15만 명 넘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때도 아주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베이비 파우더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머리 파우더 바르고. 네. 네, 선생님. 이게 정말 이렇게 위험한 거잖아요. 이거 조사를 아예 안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가지만 네. 베이비 파우더 만드는 제조 공정에 있어서 성면 함량을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베이비 파우더 그 제조업체에서 원료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그 규정이 생겨가지고요. 모든 회사에서 자체 성면 함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때는 이제 또 한 가지가 파라벤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았던 그렇죠. 거죠. 이제 파라벤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방부제예요. 2004년에 영국의 레딩 대학 연구진에 의하면요, 유방암으로 사망한 28명의 환자 중에서 18명의 세포 조직에서 파라벤이 검출이 된 거예요. 이 파라벤이라는 거는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하고 결합을 해서 암을 유발할 수 있지 않나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파라벤의 안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되어서요, 식약처에서 화장품 사용 가능 파라벤의 종류를 발표하였습니다. 사용 가능입니다. 네, 현재 의학으로는 위험 성분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파라벤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무파라벤, 그리고 파라벤이 있더라도 성분 개수가 적은 거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네.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고 하면, 파라벤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 외에는 정확한 그 성분 함량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간혹가다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 제품에도 파라벤이 있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직까지도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토에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등의 기관들은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의 요청으로
스웨덴 스칸디나비언 화장품 화학자 협회가 실시한 연구조사에서는 파라벤은 체내에서 호르몬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파라벤이 위험하다는 정보보다는 안전하다는 근거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파라벤이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 자료는 영국 사우스 맨체스터 국민보건의료서비스 재단 병원의 연구를 인용한 건데, 이 연구는 40명의 유방암 환자로부터 기증받은 160개 부위별 유방암 조직을 조사한 아까 매체 결과입니다. 방송에서 또 나왔던 즉, 내용이죠. 정상 유방 조직과 유방암 조직을 대조한 결과가 아니고, 더욱이 파라벤 검출 확률이나 검출 농도를 비교한 실험도 아닙니다. 단지 40명의 유방암 환자의 조직에 파라벤이 조금 검출되었으니 파라벤은 나쁘다라고 결론 내린 거죠. 즉, 파라벤이 유방암 환자에게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밝혀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더욱이 내분비계를 교란한다는 주장은 실험실에서 쥐에게 파라벤을 다량으로 복용시키거나 피부 주사 방식으로 투약했을 때의 주장입니다. 과연 어느 누가 파라벤을 먹고 혈관으로 투약을 할까요? 이렇듯 지금까지 그 어떤 연구도 화장품 안에 사용되는 0.4에서 0.8%의 파라벤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킨다는 네, 연구 0.4에서 0.8 기억해 주시고요. 오히려 미국 암학회, FDA,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와 캐나다 보건원, 그리고 한국 식약처까지도 모두 화장품으로 바르는 수준인 파라벤은 우리 피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며 암 발병과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죠. 즉, 파라벤은 현존하는 가장 안전하고도 저렴한 방부제인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우리는 검증되지도 않고 비싼 방부제가 들어간 이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EWG 유해도 점수 산출 방식은 논문 해석이나 적용 방식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함량 0.4에서 0.8 기준은 전혀 몸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보기 편한 거로 제가 영상을 골라온 거고요. 저희 뉴스킨에서 사용하는 파라벤 기준은 만약에 한국 기준이 0.4에서 0.8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소량이 0.1 미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얼굴이나 몸에 발랐을 때 우리 뭐 건강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 함량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피독을 조금 알아보다 보면 아까 6컬러나 색조 화장품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생활용품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물질들이 어떤 조건으로 만족한다고 하면 화학물질들이 우리가 이 피부 구조가 되어 있는 거를 무너뜨려서 피부 깊숙하게 진피 또는 모세혈관까지 흡수가 돼서 여러 가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화학 성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뚫지 않는 화학 성분이라면 물론 좋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성면이라든가 탈 그런 성분들은 이거를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샴푸는 물론일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활용품에서 너무나 많이 경피독에 노출이 되어 있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리고 광물류가 가득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는 그 광물류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얼굴에 도포를 했을 때 우리 얼굴은 평평하지가 않아요. 이마가 튀어나와 있고 눈이 들어가 있고 광대가 튀어나와 있고 코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름 성분들이 여러 가지 자외선이나 노출하고 바람을 쐬었을 때 거기에 묻어있던 기름이 외부적인 자극부터 가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기미나 주근깨가 그 부위에 생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부위에 기미가 생기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정보력으로 그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뉴 컬러의 경각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늘상 사용하고 있는 색조 제품과 그다음에 생활용품에 대해서 조금은 정보력을 알고 사용을 하십사 해서 정보를 올렸던 거고, 이제는 뉴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 컬러 뉴스킨의 그런 색조 제품은 우리가 얼굴에 화색이 도는 가볍고 자연스러운 화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쁜 얼굴, 건강한 얼굴 피부의 기준은 어린아이 같은 피부를 가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피부는 요 6가지 색깔, 윤, 매, 생, 탄, 혈, 광, 이거를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피부 같다, 예쁘다, 건강하다, 그리고 이런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뉴 컬러 제품이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 한 가지 내볼게요.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윤, 매, 생, 탄, 혈, 광이 뭔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나요? 채팅. 채팅. 죄송한 채팅 어떻게 잠깐만요. 윤기 매끈 6가지였습니다. 윤기, 매끈, 생기, 탄력, 혈색, 광채. 윤기, 매끈, 탄력, 혈색, 광채, 생기. 네. 박수진님. 정확하게 글 남겨주셨네요. 네. 박수진님한테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봐도 어떤 글인지 알겠죠? 네. 윤기, 매끄럽고, 생기 있고, 탄력 있고, 혈색 있고, 광채. 광채가 나는 그런 피부가 이제 어린아이 같은 피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뉴 컬러 제품이 업그레이드 된 거는 다들 아시죠? 네, 케이스부터 해서 모든 제품들이 지금 이 화면처럼 굉장히 심플하고 깨끗하게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영어인 것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영감을 주는 색조 제품이라서 뉴 컬러가 새롭게 바뀌게 됐는데요. 뉴 컬러에 대해서 영상 짧은 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뉴 컬러가 바뀐 컨셉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케이스는 굉장히 모던하고 순수한 느낌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안에 있는 컨셉이라고 하죠. 뉴 컬러의 컨셉이 바뀐 게 이게 어떤 거냐면 건강함을 기본을 토대로 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그 색조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은 본질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느낌을 뉴 컬러에 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색조 제품하면 뉴 컬러지만 뉴 컬러는 결국에는 기초의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침 혹시 이번 연도 메이크업 트렌드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2021년도 메이크업 트렌드를 저도 알아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어디 여러 가지 포인트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파운데이션 발랐지만 전혀 화장을 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게 올해의 메이크업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쌩얼이 중요한 그런 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자연스러우면서도 건강한 그런 혈색을 표현하기 위해서 뉴 컬러가 이번에 새롭게 리디자인해서 나온 거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조금씩 보다 보면 아까
여러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슈플레 제품, 수플레 발음 맞나요? 수플레 그리고 메이크업 리무버, 클렌징 워터가 사실은 우리가 클렌징 라인으로 들어가지만 이 클렌징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초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뉴컬러 색조에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피부를 깨끗하게 표현해 주면서 잡티를 부드럽게 가려줄 수 있는 컨실러 제품. 그리고 이번에 또 틴트 제품이 새롭게 런칭이 됐죠. 기존에 있던 틴트 제품과 그다음에 이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파워립스. 파워립스랑 이 두 가지 제품이 주 메인이고 우리가 립에 사용하는 제품이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시는 립스틱과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립 틴트 그리고 오랫동안 고정력이 뛰어난 립 틴트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 립스틱에 보시게 되면 스킨케어 성분이 무려 50% 이상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립스틱인데도 불구하고 기초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실크를 바른 것처럼 굉장히 매끄럽고 촉촉한 느낌을 표현을 해 드릴 수 있는 립스틱입니다. 지금 보시면 촉촉하고 그리고 약간 촉촉한 중간 단계, 여기는 매트하게 고정이 되는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메이크업을 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을 3가지 중에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썹 브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브로우 제품인데 아이브로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뒷부분에 마스카라가 내재돼 있어서 우리 눈썹 결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구인 거고 눈썹을 살리게 되면 우리가 메이크업에서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을 표현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도 잘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제품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제품들을 좀 아직까지 초보이신 분들은 구분하시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표를 들고 왔어요. "이 3가지 중에서 나는 뭘 써야 돼?" 라고 고민하신 분들이 계시면 우선적으로 저는 추천해 드리는 게 아직까지 환절기고 건조한 게 고민이 되고 '나는 피부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무딩 크림을 권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피부의 요철이라고 하죠. 피부에 그런 매끄럽지 못한 것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고 그 뒤에 바르는 그런 쿠션이라든가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을 굉장히 높여 드릴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부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스무딩 제품부터 먼저 1번으로 사용하시길 권유를 해 드리고요. 시머링 크림은 어떤 분이 사용하시면 좋냐면 건조하면서 뭔가 칙칙해 보이고 조금 입체감 있어 보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운데이션과 믹스를 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대신 피해야 될 피부는 지성이시거나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원래 자체적으로 조금 유분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광택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은 조금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스팅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4가지가 쳐져 있는 것처럼 기초적인 기능이 굉장히 함유량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수분 영양, 피부결, 피부 광택 그리고 여기 안에는 24K의 진짜 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제품이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이 약 4만 원대 있는데 이 금색 이 제품으로 유명한 겔땡 브랜드에서는 이 제품이 지금은 가격이 올라서 약 10만 원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24K인지는 모르겠지만 18K가 정도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가격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합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쿠션 2가지가 있는데 이름 그대로 매트 쿠션과 미라클 쿠션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비비 팩트가 있죠. 매트 쿠션을 가장 많이 쓰는 피부가 아무래도 지성 피부 그리고 번들거리 많거나 또는 여름에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매트한 마무리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 악건성이나 좀 건조함이 많으신 분들은 매트 쿠션을 전체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T존 부위라든가 콧방울 부분에 좀 화장 수정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비비 팩트는 피부 타입에 상관없이 모든 피부에 무난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비 팩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비 팩트가 피부 톤을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해 줄 수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바로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비비 팩트를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라클 쿠션은 저희 그 세 가지 팩트 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커버력이 우수한 제품인 거고 이 세 가지 다 모두 SPF가 들어가 있고 PA 자외선 치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크림 없이 화장 수정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기도 하고 커버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미라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좀 잡티가 많으신 분들은 진짜 추천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속도를 내서 지금 달려왔는데 저희 뉴스킨 제품 포함해서 뉴컬러도 마찬가지로 색조 제품이지만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이런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거는 없다라는 슬로건을 색조 제품도 지키고 있는 브랜드이라는 거를 꼭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만약에 내가 아직도 색조가 립스틱이 뉴 컬러가 아니다. 그러면 당장 뉴스킨 몰로 들어가셔서 장바구니에 담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제 몇 가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영상들을 보셨을 텐데요. 영상 중에서 첫 번째 영상이 어린이에 대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어린이들이 어떤 문제를 낼까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그 화장품이 어린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많을까요? 어른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많을까요? 제가 이거는 선착순이 아니고요. 답을 다시는 분 중에서 5번째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5번째인 사람이 행운의 당첨자겠죠. 자, 제가 보겠습니다. 어른 5번째. 1, 2, 3, 4, 5. 네, 넘버원 최유나님. 네, 당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예, 답을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문제. 우리가 아까 굉장히 그 누크 파우더 제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누크 파우더에 문제가 됐던 그 성분이 뭔지 답을 주시는 세 번째 분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크가 있었는데요. 예, 탈크 아니고 정확한 답을 맞춰주시면 이렇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자꾸 올라가서 잠깐만요. 1번, 2번. 2번. 네, 당첨 그 선물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죄송한데 다른 분한테 양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네, 스카이의 이미숙님 맞으시죠? 네, 이미숙님 성면 정답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장 큰 주제였죠. 나를 빛나게 하고 건강함을 표현을 하고 본질의 건강한 피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뉴스킨의 스킨케어의 마지막 라인 이름 세 가지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요거는 제가 눈 안 보고 10번째 당첨되신 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잠깐만요. 어느 분이신가요? 자꾸 올라가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네, 박성희님 맞으신가요? 박성희님. 네, 네. 혹시 아까 선물 받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 그 다음 분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진님이신데, 박수진님도 당첨되셨네요. 그러면 제가 박성희님 앞에 주성희님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성희님 6컬러 당첨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당첨자까지 다 발표를 했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자한테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일단 박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열심히 달리면서 내용을 들었는데,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유익하고 또 재미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 꺼주신 분들도 한번 화면 켜주시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또 좋은 기회가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모두 다 잘 들으셨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내가 한번 이 소감을 한번 말해보겠다. 소감을 한번 말해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윈윈에 알려보도록 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눈을 한번 가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눈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이신 분이 강금원 사장님. 네, 한번 F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금원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사업하고 있고요. 제가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폰서 사장님은 임영은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초기 사업자인데 그래서 모든 제품을 다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고 그 제품들의 중요한 부분을 꼭꼭 찝어주시니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고요. 우선 저부터 사고 싶게끔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마음에 와닿고 저도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때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좀 6컬러 부분을 그 색조 부분을 가장 늦게 바꾸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색조는 좀 바꾸기가 조금 어려웠었는데 근데 실제로 선크림이나 그 팩트를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수분감도 좋고 진짜 꼭 써봐야 되는 제품이고 경피독 이런 거 제가 지금 임시 중이거든요. 경피독에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 샴푸랑 그 색조는 진짜 반드시 바꿔서 마무리 기초까지 수분 채워주는 그런 거를 사용해서 저부터 임상 잘 내고 좋은 제품 써서 우리 애기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엄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금원 사장님, 가장 또 F부터 하고 싶으셔가지고 제가 눈가리라고 하기 전부터 손들고 계셨는데, 하지만 이게 또 제가 선물을 쉽게 드릴 수는 없고, 이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입니다. 또 강구원 사장님을 이어서 나도 이 윈윈에 언젠가는 뉴스킨 아카데미 강사가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이번에는 콧구멍을 벌렁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콧구멍 벌렁거리시는 분. 김혜진 사장님은 지금 그 강사님이라서 콧구멍 벌렁거리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콧구멍 벌렁거리시는 분 한번 볼게요. 콧구멍이 어느 분이 벌렁거리시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또 이양수님 지금 콧구멍이 잘 보이는 그런 각도로 지금 계신데 음소거 한번 풀어주시고 F부터 한번 오늘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님 음소거 해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음소거를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혹시 가능하십니까? 음소거를 풀 수 있으시겠습니까? 음소거를 못 푸는 관계로 F부터를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대자, 내가 오늘 여기에 뉴스킨 사업을 하진 않지만 내가 초대로 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초대로 내가 지금 듣고 있다. 나 지금 초대 받아서 초대 듣고 있다. 초대자분 없으신가요? 초대자라서 손을 안 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초대자분들이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초대하신 분께서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여기 주시면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또 내가 오늘 내 소감을 발표해 보겠다 하시는 분은 입냄새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을 벌리고. 내가 오늘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자, 봅시다. 자, 어디서 입냄새, 어디서 AP24를 안 쓰시는 분이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24를 누가 안 쓰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사장님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유럽 사장님 말고 우리 스카이 이미숙 사장님 지금 입냄새가 이까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미숙 사장님 AP24를 쓰겠다는 각오로 한번 애프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이제 사업한 지 한 달쯤 돼가는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그 스폰서 사장님이시고요. 오늘 제품 뭐 설명이나 그런 거 참 좋았고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또 넘어갈 수는 없고요.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 이거. 가장 기억에 남는 거요? 예. 뭐가 있었지? 경피독도 있었고요. 이렇게 6컬러 그게 제품하고 성분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 부분 말씀해 주신 강사님들 굉장히 또 뿌듯한 미소를 띠고 계시고 우리 또 이미숙 사장님 뭐 치약은 뭐 혹시 주겸이나 2080 쓰시고 계신 거 아니시죠? 아니에요. 좋습니다. 치약도 AP24. 네, 뉴스킨카 쓰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주겸이나 2080 이런 거 플라그 이런 거 그닥 효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미숙 사장님 애프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나 오늘 우리 윈윈 뉴스킨 아카데미에 내가 존재감 알려보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없나요? 이 윈윈이 이거 분위기 이래 되겠습니까? 빨리 손 들어주세요. 윈윈은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최숙희 신영태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뉴페스타에 받았던 감동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봅니다. 제가 스폰서 사장님 다 추적해가서 따로 트레이닝 제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개인 메시지가 오셨거든요. 쑥스럽게 왜 또 손을 안 드시는? 서정은 사장님도 손을 드셨구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또 서정은 사장님, 제가 콧구멍 벌렁거리라고 안 했는데 자꾸 콧구멍 벌렁거리고 이 냄새도 자꾸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서정은 사장님 애프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유럽에서 사업하고 있는 서정은이고요. 대스폰서 사장님 이미원 박기종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시댁에 와 있어가지고 심지어 신랑이 친구를 만나러 시댁터를 두고 가가지고 정신없이 좀 듣기는 했는데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이어폰을 빼야 되는 상황이 한 10분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오늘 강의가 진짜 좋았구나라고 여겼고 제가 핸드폰을 거의 못 보고 이어폰으로만 듣다가 방금 참가자를 봤는데 42명밖에 안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400명 이상이 들어야 될 정도로 진짜 좋은 강의였다라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했고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돈 받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게 장시간 동안 해주신 거 진짜 감사하고 나도 빨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예전에 그 아카데미 들을 때는 그렇구나, 좋구나라고만 들었었는데 오늘은 화면은 못 봤지만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걸 빨리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다. 빨리 이걸 같이 전달해서 같이 잘 살고 싶다. 삶의 질이 나아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던 강의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정은 사장님도
치약 주겸이나 뭐 페리오 2080 이런 거 아니시죠? 자꾸 입을 가리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지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네. 이게 안 쓰고 계셨구나, 이거. 진짜. 바로 오늘 제가 주문 내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장시간 동안 달려왔습니다. 너무 오늘 너무나 알찬 내용으로 또 이제 강사님들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모두들 이거 흡수해가지고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고, 방금 서정은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 참가자 숫자 보고 깜짝 놀랐다. 이거 400명 들어야 되는데 40명이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모두가 이거를 다음 아카데미 때까지 10분씩 초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400명 되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10분씩 초대할 자신 있으시죠? 10분 초대할 자신 있으십니까? 있으신 분들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좋습니다. 지금 하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양수님 지금 하트 안 쏘고 있습니다. 이양수님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누가 하나. 이미숙 사장님 하트 날려주세요. 이미숙 사장님. 좋습니다. 최윤아 사장님, 박자람 사장님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여기 계신 모두의 공동 목표입니다. 모두의 공동 목표. 제가 다음 윈윈 뉴스킨 아카데미 딱 들어왔을 때 400명이 안 된다. 그럼 줌 그냥 꺼버리겠습니다. 다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 진짜 나 무조건 10명 하겠다. 하트 다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이양수님 하트가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양수님. 자, 하트. 좋습니다. 저희 진짜 일 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들 혼자 하시지 마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또 윈윈 뉴스킨 아카데미에 우리 또 사장님들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오늘 4시간 동안 너무나 준비 잘 해주신 강사님들께 박수 한번 쳐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프터 해주신 눈 가린 강금원 사장님, 입냄새 나는 이미숙 사장님, 그리고 콧구멍 벌렁거려 주신 서정원 사장님께는 맛있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만족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시간 동안의 윈윈 뉴스킨 아카데미는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겠고,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한번 찍도록 할 겁니다.